수업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제 66교시 66번째 행서란 무엇인가? 이 참 행서란 무엇인가? 여러분도 우리 지금 우리 전설을 배우고 예설을 배우고 이제 해설을 배우잖아요. 이 세 개가 이 행서 초서를 쓰기 위한 기초입니다. 근데 행서는 전서 예설을 안 쓰고는 행서 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중국 광예조 쌍집에서는 이제 그 강유희가 글씨 배우는 순서를 이제 해서부터 먼저 해. 왜냐면은 중국은 그 상용체니까 먼저 자기 써야 되니까 우선은.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이거 북 가지고 뭐 우리가 문서 작성할 일은 없잖아요. 오로지 지금 예술가 이제 심신수양으로 우리가 지금 서예를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글씨를 제대로 쓰려면은 전서를 안 쓰면은 행서를 어떻게 이 전제를 할 방법을 모르고, 그다음에 예설을 안 쓰면은 행서의 깊이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해서만 써갖고 행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서 예설을 쓸 수 있어야 행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해서는 우선 뒷전이에요. 우리가 문자 발달사에 앞에 뭐 갑골, 건문, 주문 다 빼고 전서, 그 다음 예서, 예서와 또 예서 이제 좀 되면 말기 좀 되면 초서가 바로 나옵니다. 오늘 지금 요거 끝나면 다 초서를 배우는, 초서 다음에 행서, 해서가 동시에 나와요. 해서가 오히려 지금 제일 딥니다. 우리 문자 발달사에서는. 근데 왜냐하면은 진나라 말기부터 한나라 초기에 그 진나라 말기부터 한나라 초기 되면 예서가 나오거든요. 예서와 동시에 초서가 나옵니다. 그게 장초라 그러거든요. 초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행서, 진시대 때 행서가 또 나옵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서가 나오는데, 해서가 이제 그 6조, 이제 5, 16국, 그 다음에 수, 당 거치면서 이제 해서가 꽃을 피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행서가 우리가 글씨의 꽃이라 하잖아요. 저는 이걸 분류하기를 전서를 나무의 뿌리, 예서는 기둥, 해서는 잎, 행서는 꽃, 초서는 열매. 저는 이제 그 식물에 비유하면 저는 이렇게 저는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전서 예서를 공부하는 것은 해서 공부는 행서를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그 앞에 과정을 안 거치고는 행서 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읽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한번 해서가 어떻게 해서 행서 뒤에 나왔습니까? 그 동시대 다 나와요. 아니 어쨌든 간에 예. 행서라는 건 해서에 기초해서 조금 안 그래요. 이따 이거 읽어보면 나옵니다. 읽어보면은 나와요. 왜냐면은 우리 동진 왕이지 일단 전부 진나라 때거든요. 그 서기 300년대입니다. 그때 보면은 해서가 그때 많이 안 나오거든요. 6조 오면 이제 해서가 이제 꽃 나오면서 그 6조 지나면 이제 수나라, 수시대, 그 다음 이제 당에 와서 이제 해서 꽃을 피웁니다. 정식 공식 꽃을 피우거든요. 행서 초선이 있었고요. 그거 다 있었죠. 예, 다 있었습니다. 그 읽어보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자, 66번째 행서란 무엇인가? 행서는 가장 실용적인 서체 일종으로 글씨가 유창하면서도 순리적이지만 해서만큼 정제된 것이거나 초서처럼 분방하지도 않다. 맞잖아요. 그 초서처럼 분방하지는 않잖아요. 장혜관은 서단에서 행서라는 것은 후한 시대 영주 사람인 유덕성이 창조한 글씨체로 해서를 조금 변형시켜 간편하게 쓰도록 하여 세간에 유행하였으니 이를 행서라 한다라고 하였다. 행서는 해서의 기초 위에서 빠르고 쓰기에 간략하게 만들어서 초소 용필의 방종함과
해서 용필이 근엄성을 깨뜨리고 만들었으니 해법과 즉 해서의 법과 초법, 초서의 법을 융합한 글씨체라 할 수 있다. 행서는 다른 서체처럼 규정된 쓰는 법칙이 없다. 쓰는 법칙이 해서에 가까우면 행해라고 하고 조금 자유분방하고 비교적 초서에 가까우면 행초라고 부른다. 당시 대서가 송가정은 달리고 변하는 것을 적시에 맞게 하는 것이 행서 요령이다 라고 하였다. 행서는 해서보다 비교적 간편하게 쓰는 것을 말한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행서일에 보면은 뭐 행초 아니면 이제 해행일에 많이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용에서 녹산사비 보면은 여기 나옵니다. 녹산사비 보면은 그 해서에 가까워요. 정말 해서에 가까워요. 그 뒤에 한번 쭉 보세요. 제일 뒤에 보면은 요 사진은 녹산사비거든요. 이용에. 이거는 거의 해서에 가깝잖아요. 이런 것은. 이런 것을 해행이라 하고 어떤 것도 초서에 가까운 행서가 많습니다. 뭐 삼표진적 같은 것도 보면은 정자 이런 것도 보면은 행초에 가깝거든 또. 왜냐하면 그 주관에 초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장 안에. 그래서 그런 거는 행초 이렇게 이제 구분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해설을 조금 변경시켜서 행설을 만들었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아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보면은 초서 해서 행서 동시대 다 나와요. 거의 같은 시대 막 나옵니다. 같은 시대에 나왔더라도 제가 자꾸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해서에 약간 허리림체가 행서인데 해서 없이는 행서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또 제가 여기 우선 읽어보는데 예. 해서를 변형시켜서 행서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는 행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예. 예. 그 밑에 보세요. 행서는 해서와 초서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신축성이 비교적 크고 변화 또한 많은 것은 해서와 초서의 운필법을 운용하였기 때문이다. 기필은 해서처럼 운필은 초서처럼 점액은 서로 호응하고 붓은 멈추었으나 기운은 연결되고 필액은 침착함을 주로 하고 연사도 가볍고 가늘게 하여 눕고 우러러보고 기대고 바르게 하여 각각의 생동함 있는 자태를 나타낸다. 자, 중국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할 때 중국은 엄청 다르잖아요. 즉 말해서 북방과 남방의 문화도 그렇지만 글씨가 이제 이 지역 그 진시황이 분석행유한 까닭이 지역마다 문자가 다 틀려요. 지금 중국 홍콩 그 광동어하고 중국하고 한자 틀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광동어하고 중국 북경어 중국에 4대 방언이 있습니다. 북경어, 광동어, 산동어, 상해어 이 4개 방언이 있어요. 그럼 다 틀려요. 말 자체가 틀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문자 발달사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해서를 쓰니까 그렇지 그때 당시에는 저쪽에는 초서 쓰고 있는데 이쪽은 해서 쓰고 있고 이쪽은 행서 쓰고 있는데 이쪽은 또 못 쓰고 있고 이게 이제 서로 그러니까 동시대 거의 다 나왔어요. 동시대. 그 이제 요 다음에 우리가 초서거든. 초서 뒤가 보면은 초서는 예서에서 바로 나옵니다. 해서보다 먼저 나옵니다. 초서가. 예. 그러니까 이 동시대 다 나와요. 근데 그 한 다음에 이제 진나라 때잖아요. 진시대 왕인지 다 나오잖아요. 그때 행서가 제일 유행했거든요. 유행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육조 시대 오면은 해서가 가장 또 유행합니다. 그 시기 그 이제 역사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육조 그다음에 이제 수 시대 오면은 수나라 오면은 그때 해서가 또 유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나라 오면은 당시대는 완전히 해서가 꽃을 피우거든요. 그래서 행서는 진시대 때 가장 성행했습니다. 그때는 해서가 별로 성행 안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동시대 다 전부 다 나왔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전예해행초라고 하지만 초서는 원래 전예초해행 이래 나가야 돼요. 원래 문자 발달사 보면은. 행해. 예.
왕민은 행서장에서 행서의 형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숭상같이 아득하고 태산같이 준엄하며 아름다운 하늘에 머무는 것처럼 찬란하다. 큰 글씨는 특출하게, 기한 글씨는 빼어나게 파도를 일으키고 기회를 뽐내는 듯 여유로움은 크지만 표일하게 호랑이가 웅크리고 보항새가 걸터 앉은 것처럼 용이 기지를 켜고 자벌레가 굽히는 듯하다. 종료의 정밀함과 왕의지 왕은지의 장점을 다하여 문체와 바탕의 아름다움을 다했다. 자세히 글자의 형체를 보노라면 붓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으며 찬란하고 위대함이 옥처럼 빛이 난다. 용이 꿈틀거리면서 우러러보는 형새와 같으며 봉황새가 편안히 날개를 펴는 것과 같아. 혹 붓을 낚시라면 비가 오고 바람이 휘몰아치는 것과 같고 정숙하고 아름다움은 종향으로 날고 기는 듯하다라고 했다. 글씨를 이렇게 평합니다. 예, 그냥 우리가 뭐 종이에 글 쓰는 이게 아닙니다. 제가 자꾸 서예가 다른 세계에 존재한다 자꾸 말씀드린 것은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냥 뭐 하얀 종이에 까만 게 서예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아닙니다. 예, 이러한 그다음 송가정 서부도 한번 읽어보세요. 서부 이런 읽어보면은 뭐 참 일반 사람들은 뭐 황당무계한 얘기입니다. 뭐 호랑이 뭐 어떤 애가 호랑이가 뭐 표효하는 것 같고 어떤 애가 보항새가 뭐 어떻고 이게 일반 사람한테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서예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쓰고 서예는 다른 세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가기 위해서 지금 자꾸 우리가 이제 수련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행서는 해서도 아니고 초서도 아니다. 방종하지도 않고 구속받지도 않으며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다. 초서의 운필법에 해서의 결구를 변용하여 용필은 비교적 진솔한 뜻에 따르고 결구는 해서보다 유동적이어서 해서의 필액을 약간 생략하고 또 비교적 해서의 영활한 필액을 첨가하여 아름다움을 생동감 있게 하였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행서, 해서, 여러분들 이제 해서 써보, 행서 써보면은 뭘 알아야 되냐면은 행서는 해서처럼 쓰고 해서는 행서처럼 씁니다.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행서가 빨리 쓰는 것이 아니고 행서는 핵이 간략화되어서 빠를 뿐이지 해서처럼 딱 써야 되고 해서는 또 해서처럼 쓰면 글이 또 너무 뭐랍니까 정체되고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해서는 행서처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해서는 좀 빨리 써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서는 천천히 써라. 이게 관건이에요. 행서라고 빨리 절대 빠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행서는 항시 해서처럼 쓴다는 생각을 가지면 좋습니다. 자, 행서는 진시대 때 가장 흥성하여 대체로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행서를 깊이 연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참,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해서 쓰고 지금도 이제 그 행서 조금 써나가잖아요. 행서는 그냥 쓰면 안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정말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다음 초서도 가면 더 재밌습니다. 글씨 연구가. 장예가는 서단에서 행서의 신품으로 모두 25명을 들었는데 25명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왕희지, 종료, 왕헌지, 왕희지의 그 7번째 아들이 왕헌지입니다. 장지 등이 유명하였다. 장기는 초소로 유명했죠. 왕희지는 서성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다. 그 후 당시대에는 우세남, 구양순, 저수량, 이용, 안진경 등이 출연하여 행서의 고수로 등장하였다. 송시대에 이르러 소동파, 황정견, 미불, 최양 등의 행서가 후세에 추앙을 받고 있다. 이분들은 전부 다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저 해서 당시대 해서 4대가가 우세남, 구양순, 저수랑, 안정경입니다. 이 4대가가. 이용은 이분은 저 행서를 잘 썼고요. 자, 마지막 행서의 실용적 가치와 예술적 효과는 다른 서체에 비교하여 상당히 우위에 있으며 지금까지도 사회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여 줄곧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다. 자, 우리가 행서는 여러분들의 이제 행서는 우리가 이 해서는
이 서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처 굉장히 많은데, 이제 서처라는 게, 이제 그, 뭐랍니까, 이제 각, 뭐, 우리 구양순천에 안진경천 이런 거 굉장히 많은데, 행서가 오면은 거의 그렇게 안 많아요. 왕이지, 그 다음에 안진경,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당 이전으로 우리가 이제 교과서를 삼거든요. 왕이지, 안진경, 뭐 왕언제도 있고, 근데 왕언제는 그 초소 쪽이 좀 많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미불 행서도 있고, 미불 행서, 뭐 이용 행서도 있는데, 뒤에 뭐 그 후시도 문징명 형서가 좋죠. 누구요? 문징명. 문증명,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부에 교과서는 당시대까지 제일 좋다 얘기를 하거든요. 이후에 오면 뭐 왕탁도 있고 많잖아요. 많은데 미불, 왕탁, 문진명, 뭐 소동판서도 있고 많은데, 그것이 그냥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에 하지, 공부라기보다는 그냥 보는 참고서로 보는 게 좋습니다. 공부의 교재로는 저는 그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기를 우리 행서 배우기 위해서는 왕이지하고 안진경을 저는 청구를 합니다. 그 뒤에 뭐 왕탁, 문진명 이런 분들이 글씨는 좋지만, 미불 글씨는 다 좋지만, 공부에 우리가 공부 교재로 삼기는, 우리가 그 뭡니까 천하의 또 행서는 난정서잖아요. 그러면 난정서는 그리고 우리 공부하는 교재로 별로 안 삼습니다. 난정서는 또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저것 써보다가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서체 하나 골라 그걸 그냥 매진하는 게 최고입니다. 옛날에 뭐 왕이진들, 안진경들 지금처럼 법전만 있었으면 없었거든요. 그래 옛날에는 대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 공부할 것도 하나뿐이거든요. 그 지금은 대가들이 왜 안 나오냐? 하도 공부할 게 많으니까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래도 세월 다 가버리고. 예. 정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제는요. 저는 늘 그래 주장하거든요. 정말 이제는 하나에 딱 몰입해야 됩니다. 올인해야 돼. 다른 거 틀립니다. 하나에 올인해갖고 거기서 터득하면 다른 거 다 되거든, 절로. 절로 다 됩니다. 제가 늘 악기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악기 하는 사람이 한 곡만 완벽하게 터득하면 다른 거는 다 된다고 그러는데, 악기는 기본이 3,000번이랍니다. 3,000번. 그런데 뭐 우리는 100번도 많다고 난리잖아요. 뭐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칠까요? 감사합니다.